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권에 이어 경기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매주 목요일마다 축소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배치가 안 되거나 응급실 업무를 할 수 없어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인의 경우 당장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한 환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소 진료 첫날,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혈압 증세로 병원을 찾은 7개월 차 임신부도, 동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자마자 응급실을 찾은 60대 환자도 진료를 못 받았습니다. MRI 해갖고 뇌경색 받고 이동을 여기 아주대로 가라 그랬는데 뇌경색 안 된다는 거죠. 응급의료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진료 찾을 가능성이 있는 25곳은 복지부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엔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 3명이 투입된 아주대병원엔 1명이, 5명이 온다던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 1명만 배치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도 3명이 왔다가 업무도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군의관들을 파견한 데다 응급실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병원에선 어떠한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최대한 협의해 군의관들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낙하물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고 이혜선 기자입니다. 파란색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부서진 화물차 앞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뒷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 반쯤에는 경북 칠곡 경부고속도로 포남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건데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부산 방향 4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김포의 한 건물 상가 앞 인도에 검은 봉투와 전단지 수십 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도 타다 남은 쓰레기가 곳곳에 발견되고 경찰들이 도로를 살펴봅니다. 밤사이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다시 날려보냈는데 수도권 곳곳에 떨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전국에서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제조사가 공급한 와이파이 단말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인터넷 연결이 안 된 건데 해당 단말기를 쓰는 사용자들의 피해 신고가 저녁 내내 잇따랐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아예 주문을 못 받아요. 찜닭 종류여서 그거를 팔지 못하면 손해를 제가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통신 3사는 인터넷망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1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됐습니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사전에 낸 30쪽가량의 의견서를 제출받습니다. 이후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듣습니다. 의견 진술은 최대 45분씩이며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 혐의를 심의합니다. 검찰 수사팀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15차례 수사심의위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 결론을 뒤집은 사례가 최소 9건, 절반 이상입니다. 올해 1월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결론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